여자 30세 3개월 전부터 양쪽 어깨가 아프다. 어깨 통증이네요. ROM 제한이 있어 팔을 등 뒤로 돌려 올리지 못한다. 아마 50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깨와 견갑골 주위로 2개에서 3개의 압통점이 산재되어 있고 바로 누우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잠을 못 잔다. 1시간 간격으로 자세를 바꾸어 줘야만 한다. 추워지면 더 아프고 추워지면 더 아프다. 이런 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환자분이 추워지면 더 아프다고 하는데 보통은 다 이렇기도 하고 이게 꼭 냉증을 뜻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온열 찜질을 하면 좀 덜하다. 그 외에 손끝 감각이 저하되고 저림감이 상존한다. 아마 이제 목 디스크인가 보네요. 네. 얼굴로 열이 자주 올라온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필요한 증상은 얼굴로 열이 자주 올라온다. 이거 하나. 소화불량, 잘 체하지만 식욕은 보통이다. 대변 3일에 한 번 불규칙하고 변비 경향이 있다. 요거는 확실하게 해결해 줘야 되겠네요. 대왕을 써야 될 것 같고, 소변 빈사 하루에 7번에서 8번 가량 보고, 가슴이 자주 두근거리고 답답하다. 생리통이 심하다. 더위를 못 참는다. 확실히 양적인 그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단출 물을 자주 마신다. 여기에서 보면 이게 이제 석고를 써야 될지 뭐 좀 확인이 필요한데 일단은 변비가 있다라는 거 보면 대왕으로 먼저 치료가 되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하복이 풍만하고 심화 저항 압통이 있고 제 좌우 하에 결과 압통이 있다. 이것만 가지고는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리통이 있다고 해서 모두 어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모호하지만, 그래도 상열감이 있고, 변비가 있고, 그 다음에, 어혈의 생리통 때문이라고 표현할 수는 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어혈이라고 본다면 도인승이탕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 38세 건장한 체격, 연곡혈 주변으로 10cm 정도 진물이 적고 각질화된 피부병이 발생한다. 진물이 적은 피부병, 발 뒤꿈치 바깥쪽 라인으로도 있고 무좀, 건선으로 진단받았다. 약간 화끈거리는 느낌이 들고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방에서는 혈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혈이 동반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가려움은 별로 없다. 각질이 느리고 조그만 물집이 생긴다. 이게 습기입니다. 습기. 식욕부진, 식사량이 적고 야식과 술자리가 많다. 아, 위가 막힌 게 아니고 많이 먹어서 그래요. 많이 먹어서 이런 거는 소화가 크게 불편하진 않으나 잘 더부룩하다. 불편하구만. 환자분들이 이런 거를 불편하다고 인식을 못합니다. 추위를 타는데 얼굴로 열이 잘 오르고 상충이 있다. 표증에 의한 상충이 있고 시원하게 자야 한다. 열이 오르면서 머리로 땀이 잘 난다. 손은 따뜻하나 발은 차갑다. 상충이란 얘기죠. 대변은 2일에 한 번, 쾌변은 아니고 심하지 않으나 가스는 찬다. 대변이 막힌다는 뜻이고 소변은 정상이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가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게 열 때문에 그리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도 받는다. 복부 긴장감도 높고 처음에는 마인감석탕을 투여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인감석탕을 이분이 한 게 첫째 피부병이다. 표를 봐야 되겠다. 둘째 열이 있다. 이렇게 봐서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분은 대변을 소통시켜야 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어열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없고 대변을 소통시키면서 상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도인승리탕이 잘 들었던 것이지 꼭그 도인 어혈로 봐서 치료하는 경우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환을 시킬 것인지 도인승기탕으로 합법을 시킬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자 40세의 장애우로서 8년 전에
베체트 C 병으로 판정을 받았다. 구강과 생식기가 헌다. 자, 이쪽에 구강과 생식기가 헌다. 피로, 과로하면 심해지는데 1년 전부터 생리가 끊겼다. 40세인데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로 열이 올라온다. 생리가 끊겼는데 상충이 있다. 불안정해지면서 짜증이 많이 난다. 추위를 많이 타고 손발이 차고 시린다. 그런데 얼굴로 열이 나니까 표로 인한 상충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 땀 보통이고 음수량 보통, 구건, 식욕 부진, 소화 불량, 잘 체한다. 위에는 확실히 뭔가 문제가 있네요. 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수족이 냉해서 기운이 안으로 몰리면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비위에 문제가 확실히 있을 수 있습니다. 기운 자체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비위를 치료할 것인지 이런 거는 이제 대변을 봐야죠. 대변을 보면 4일에서 7일에 한 번씩 변비 경향이다. 이제 위에도 문제가 있는데 대변으로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변비를 반드시 풀어줘야 됩니다. 변비 경향이 있고 잔면감이 있다. 대변을 반드시 풀어야 되는 경우고, 가슴이 자주 두근거리고 한숨을 자주 쉰다. 뭔가 흉부 쪽에도 기운이 몰린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바로 계지를 써야 되는 경우입니다. 예전에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고 생리통이 극심하였다. 멍이 잘 든다. 슬종통이 있고 복부가 풍만하며 특히 하복이 불러있다. 도액승기탕 복용해서 20일 만에 조금씩 혈이 비치더니 이내 3, 4일간 생리통이 없이 정상적인 생리를 하게 되었다. 복용 후에 베체트병으로 인한 구내염, 생식기염이 소실되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 이런 것은 잘 보는 게, 자, 일단은 생식기가 헌다. 그거 말고 얼굴로 상충이 있다. 그리고 손발이 시리다. 아하, 표로 인해서 표가 차가워져서 생기는 상충이다. 이게 계지증입니다. 거기에다가 자, 소화불량이 있어요. 아마 소화불량 때문에 이 생식기나 구강이 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변이 변비가 있습니다. 변비가 있어서 대항을 반드시 써야 되는 경우입니다. 거기에 가슴 두근거리고 한숨 쉬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계지가 해결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어혈 증상이 있습니다. 어혈 증상이 있어서 어혈 증상, 변비, 상충, 요거를 전부 도인승기탕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슬종통 이런 것들은 도인승기탕으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소화불량, 식욕부진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환자는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거예요. 중초가 막혀 있는 그런 경우, 반화를 써야 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변비를 해결해야 되는 경우하고, 이 두 가지가 겹쳐 있어요. 이 책에서는 도인승기탕만 써가지고 싹 없어졌다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반화사심탕이라든지 감초사심탕, 생강사심탕을 같이 쓰든 먼저 쓰든 어떻게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병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게 두 가지가 겹쳐서 나온 것이라 처방을 그렇게 짬뽕 해가지고 잘 쓰든 아니면 둘 중에 하나씩 해결을 하든, 그거는 어떻게든 해결 봐야지 치료가 되지, 대변 풀리면 소화 다 좋아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도인승기탕은 어혈로 인해 가지고 변비가 있는데 상충인 경우에 쓴다. 이걸 딱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혈증은 보통 소복경만, 소변 쾌리, 대변경 하나 잘 본다. 이런 경우에 혈증이라고 합니다만, 뭐 월경통이라든지 소복급결 이런 거를 좀 같이 생각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지복용한 당기작약산 전부 이제 어혈약인데, 도인승기탕은 광증에 가까워요. 변비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조이승기탕과 도액승기탕의 차이는 혈증이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입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하어혈탕은 보면 대황, 도인 이런 것들은 다 같이 있습니다만 망초,
게지, 감초 이런 게 하어혈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어혈탕에는 순수하게 건혈이라고 해서 마른 피가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조문에. 그래서 순수하게 어혈증에다가 그 다음에 도인승이탕은 견고한 그런 변비가 좀 있고 특히 상충이 있다라는 그런 차이를 좀 가지고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